안전벨트를 매세요. 불확실성은 새로운 현실이며 계속될 것입니다. IMF 총재의 최근 발언인데요. 요즘 같은 때 특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IMF 보고서부터 블룸버그, 로이터 분석까지 쭉 보니까 이걸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지금 AI 시장,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혹시 25년 전 그 닷컴 버블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의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또 통찰, 이걸 뽑아내서요. 청취자분께서 이 복잡한 AI 시장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것이죠. 좋습니다. 과거의 비교라든지 현재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 또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까지 오늘 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경고의 목소리부터 시작해 보죠. IMF 총재 발언이 상당히 좀 직접적이었어요. 현재 자산 가치 평가가 그 닷컴 버블 당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경고였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우려를 담고 있는 거죠. AI 열풍 때문에 빅테크 중심의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가치 평가 보면요. 2000년 닷컴 버블 정점하고 비교될 정도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영국 중앙은행 BOE 역시 급격한 시장 조정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같은 맥락의 우려를 표했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랑 주요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경고음을 낸 셈이죠. 두 기관이 같은 날이에요. 와, 그게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뭔가요? 단순히 주가가 좀 떨어지는 수준,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그 연쇄 효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만약에 AI에 대한 기대 수익이 현실화되지 못하면 자산 가치가 이제 급격히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주 폭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어떤 긴축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실물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IMF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0으로 낮춘 배경이기도 하고요. 심하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랑 비슷한 충격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정말 2000년하고 지금이 얼마나 비슷하고 또 다른지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 속 숫자를 통해서 직접 비교를 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시장 집중도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요. S&P 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25% 정도였거든요. 네, 25%. 그런데 2024년 현재는 이 비중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와, 40%요. 25%에서 40%면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단순히 그냥 큰 기업이 더 커졌다, 이런 건가요? 그 이상이죠. 시장의 무게가 정말 극소수의 거대 기업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기업이 좀 흔들릴 경우에 시장 전체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25년 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체질 자체가 과거보다 더 취약해졌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집중도가 높아진 만큼 위험도 커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가치 평가는 어떤가요? 흔히 말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걸 좀 비교해봐야겠죠. 네, PER은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2000년 닷컴 시절에는 전체 시장 PER이 한 34배, 그리고 상위 10개 기업은 평균 46배 수준이었습니다. 46배. 당시 대표주자였던 시스코는 최고 196배까지 치솟았었죠. 와, 거의 200배라니. 진짜 대단했네요, 그때. 지금은 어떤가요? 2024년 현재는요. 전체 시장 PER은 한 30배 정도, 상위 10개 기업은 평균 41배 정도입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50배에서 194배, 그 사이를 오가고 있고요. 얼핏 보면 전체 시장이나 상위 10개 기업 평균 PER은 2000년보다 약간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시장 대비 상위 10개 기업의 상대적인 PER 프리미엄도 76%에서 62%로 조금 줄었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PER만 놓고 보면 버블이라고 단정하기엔 좀...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이 기여도입니다. 2000년에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 이익의 한 16.1% 정도를 벌어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에는 이 비중이 28.8%로 훨씬 높아요. 즉, 지금의 상위 기업들이 과거보다 실제로 돈을 훨씬 잘 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PER이 높아도 실제 이익이 좀 뒷받침되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점은 PER 수준 자체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집중도는 40%로 훨씬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이 이 높아진 집중도의 위험을 과연 상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2000년의 시스코랑 2024년의 엔비디아를 직접 비교한 자료가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네, 두 기업 모두 각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죠. 최고 PER은 196배와 194배로 뭐 비슷했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하지만 최고 시가총액은 시스코가 5,550억 달러, 엔비디아는 4조 3천억 달러.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연매출도 시스코 180억 달러, 엔비디아 1,485억 달러로 차이가 크고요. 네. 그런데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즉 PS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시스코 30.8배, 엔비디아 29배 이상으로 놀랍도록 유사한 수준입니다. 와,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비슷하다는 건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특히 시스코의 그 다음 행보를 생각하면요. 그렇죠. 시스코는 버블 붕괴 후에 주가가 거의 뭐 90% 가까이 폭락했고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 물론 엔비디아가 시스코랑 똑같은 길을 걸을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엔 다르다고만 하기에는 좀 꺼림칙한 그런 역사적 교훈인 셈이죠. 네. 엔비디아 말고도 자료에 언급된 다른 AI 관련 기업들 가치 평가도 만만치 않던데요. 네,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마이닝 기업은 시가총액이 연매출의 100배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AMD나 브로드콤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PER이 뭐 100배 안팎은 기록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리서치 어필레이트의 롭 아노트라는 분이 지적한 것처럼 버블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불일치에서 오는데 현재 AI 분야 곳곳에서 그런 불일치 신호가 좀 보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일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현재 시장의 위험 신호들을 딱 짚어주고 있던데요. 네, 첫 번째는 뭐 명백한 투자 광퉁입니다. 가트너 같은 곳에서는 2025년 글로벌 AI 투자액이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조 원에 육박할 걸로 봤어요. 2천조요? 와. 네, 특히 데이터 센터 투자는 불과 2년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이건 마치 그 골드러시 때 금보다 곡괭이가 더 잘 팔렸던 것처럼 AI 서비스 자체보다 그걸 돌리는 인프라에 돈이 막 몰리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돈이 몰리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과하면 문제가 되죠. 이게 두 번째 신호하고 연결되는데요. 바로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오픈 AI 같은 경우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배나 뛰어서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으로 평가받는데 연매출은 13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경쟁사인 엔트로픽도 비슷하고요.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기업들 몸값이 이렇게 막 뛰는 건 전형적인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군요. 세 번째 신호는 좀 생소한데 순환 파이낸싱 또는 벤더 파이낸싱 증가를 지적하더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 사주기랑 좀 비슷한 구조예요. 자기 돈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칩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오픈 AI에 거액을 투자하는 식이죠. AMD도 오픈 AI에 투자했고요. 아하. 이게 왜 문제냐면 공급자가 자기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은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 통신장비 업체였던 노텔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매출 부풀리다가 결국 파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휴, 듣고 보니 진짜 위험한 구조네요. 네 번째는 좀 의외였어요. 수익성 부족 문제? 투자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돈 버는 기업은 적다 뭐 이런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픈 AI조차도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아직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MIT의 한 연구는 기업의 95%가 AI 투자에서 아직 실질적인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돈은 막 쏟아붓는데 실제 돈 버는 AI는 아직 드물다. 이게 현실인 거죠. 와, 95%가 수익을 못 낸다고요. 그런데도 주가는 이렇게 높다니. 참, 마지막 신호는 아까 언급하신 그 집중도 문제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소수의 AI 핵심 기업들이 S&P 500 전체 수익률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냥 몇몇 스타 플레이어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시장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 군데서 경고등이 막 켜진 느낌인데요. 그런데도 전문가들 의견은 또 갈린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자료를 보면 이거 버블이다 하는 쪽하고 아직 괜찮다는 주장이 팽팽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먼저 버블 경고론자들은 저희가 방금 살펴본 그 신호들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IMF 총재, JP모건 CEO, 영국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 또 VC 투자 과열, 순환 파이낸싱 이런 걸 근거로 조정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네. 실리콘밸리 전문가인 제리 카플란 같은 분은 만약 버블이 붕괴되면 그 충격이 AI 분야를 넘어서 경제 전체로 퍼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불안해지는데요. 하지만 반대편, 그러니까 견고한 성장론을 펴는 쪽의 근거는 뭔가요? 왜 이번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이분들은 현재 랠리가 닷컴 버블 때처럼 그런 묻지마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AI가 가져올 실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성장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실질적인 성장? 네. 또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같은 전문가는 현재 시장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은 AI 이전부터 이미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갖춘,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닷컴 시대에 약간 신기루 같았던 기업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역대 가장 덜 사랑받는 강세장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다들 걱정은 하는데 시장은 계속 오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모두가 버블을 의식하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그 자체가 과거의 어떤 광적인 버블과는 좀 다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제프 부디에처럼 현재 인프라 투자가 약간 과잉처럼 보여도 결국 미래의 혁신을 위한 어떤 발판이 될 거다 이런 긍정론도 있고요. 네. 요약하면 버블로는 주로 숫자, 그러니까 높은 PER이나 집중도, VC 투자액 같은 걸 보고요. 견고로는 체질,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나 기존 기업의 기반, 좀 신중해진 투자 심리, 이런 걸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청취자분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IMF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요. AI 버블이 만약에 터지더라도 그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는 덜 심각하게 보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AI 투자가 주로 부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내서 하는 투자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터져도 금융 시스템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둘째는 은행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점. 셋째는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투자 규모 자체가 닷컴 시대에는 GDP의 1.2%였는데 지금은 0.4% 수준으로 좀 작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 기업인 코위브에 관련 대출에는 이미 9% 수준의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위험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네, 어느 정도는요. 그렇군요.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마냥 안심하긴 좀 이르겠죠.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해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변할 위험은 여전하거든요. AI에 대한 기대가 만약에 꺾이면 시장 전반의 어떤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자산 가격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은행보다는 규제가 좀 덜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 NBFI라고 하죠. 이쪽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그 잠재적 붕괴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터진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보나요? 네,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혹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명백한 과잉으로 드러나는 등의 어떤 촉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AI 관련주가 급락하겠죠. 자료에서는 한 20%에서 50% 정도 하락하고 고평가된 스타트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20에서 50%? 꽤 크네요. 네. 이게 2차적으로는 소비 위축이나 고용 감소 같은 실물 경제 영향, 그리고 증시 전반의 하락, 투자 심리 악화 같은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자체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이후처럼 AI 기술의 가치가 다시 좀 재평가되고 핵심 기술은 살아남아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IMF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측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이 닷컴 버블과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료의 결론처럼 마냥 낙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극단적으로 비관할 필요도 없겠지만 확실히 경계심을 가지고 좀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자료 내용을 종합해서 한 4가지 정도 대응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당연하지만 분산 투자입니다. AI 외에 다른 섹터, 다른 자산으로 위험을 좀 나누는 거죠. 둘째는 펀더멘털 점검 강화입니다. 화려한 AI 스토리보다는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고요. 네,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단기 과열과 장기 가치를 좀 구분하자. AI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인정하더라도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거겠죠. 마지막은 이제 하방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의 일부 이익을 좀 실현한다거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분산, 펀더멘털, 단기 장기 구분, 리스크 관리. 네,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위험 신호와 긍정적인 측면을 요약하면 위험 요인은 분명해요. 극심한 시장 집중도, 상위 10개가 40%, 일부 기업의 초고평가, PER 100배 이상, 아까 말한 순환 파이낸싱 구조 같은 거예요. 네. 반면에 긍정적인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레버리지 비율하고 실제 이익을 내는 견실한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AI 시장을 둘러싼 이 복잡한 논쟁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아까 MIT 연구에서 기업의 95%가 AI 투자로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이 높은 가치를 이걸 우리가 버블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이걸 진정으로 정당화하려면 앞으로 기업들은 AI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돈을 벌어야 할까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주가 등락 예측을 넘어서서 AI가 우리 경제에 진짜 가치를 더하는 방식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AI의 진짜 미래,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이 뜨겁고도 또 복잡한 AI 시장을 헤쳐나가시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